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수능과는 관련이 없고요. 우리 수리 논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따라서 수리 논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만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에르미트 항등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에르미트 항등식은요. 보시다시피 자, 모든 실수 x와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왼쪽과 같은 등식이 항상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우스 함수라고 그러죠. 이놈은 뭐야?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그죠? 네, 이렇게 쓰면 되겠다.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됐죠? 그러면 요럴 때 요 등식이 항상 성립해서 항등식이 되는데 그 항등식을 우리가 에르미트 항등식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왼쪽 놈을 전개를 해보면 우리가 x의 가우스 플러스 x 플러스 n분의 1의 가우스 그 다음 뭐 x 플러스 n분의 2의 가우스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x 플러스 n분의 n-1의 가우스까지 갈 거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x에 대한 정보도 없고 n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이 각각이 정확히 얼마의 값을 가질지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x라는 놈을 m 플러스 알파로 놨다고 칩시다. 당연히 m은 뭐가 되고요? 정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0부터 1, 0 이상 1 미만인 이러한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놈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 x 플러스 n분의 k라는 요 놈은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가우스 m 플러스 알파 플러스 n분의 k가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k가 지금 0부터 n-1까지 가기 때문에 k가 0일 때는 n분의 k도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k가 아무리 큰 값을 가져봤자 n분의 n-1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단 말이야. 이 n분의 n-1도 1보다는 작죠. 그럼 생각을 해봐. 얘는 알파 플러스 n분의 k 요렇게 우리가 소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알파도 0부터 1 사이에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n분의 k라는 놈도 가장 작아서는 0과 같을 수가 있고 1보다는 작단 말이야. 그지? 따라서 알파 플러스 n분의 k라는 놈은 사실 0부터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알파 플러스 n분의 k가 1보다 작다면 이 값들은 그냥 뭐가 되는 거고 그냥 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알파 플러스 n분의 k가 1을 넘어가게 된다면 얘는 m 플러스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잘 봐. 응? 요놈 각각이 가질 수 있는 값들 있잖아. 얘네들 각각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 m 아니면 m 플러스 1. 그지? 근데 이 m이라는 놈은 누구랑 똑같냐 하면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죠. 가우스 x랑 똑같은 거고요. 이 m 플러스 1이라는 놈은 가우스 x 플러스 1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거 지워버립시다. 요거를 싹 다 지워버리고 우리는 얘네들 각각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뭐 아니면 뭐구나. 가우스 x 아니면 가우스 x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놓을 거냐 하면 이 중간 어딘가에서 그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얘보다는 얘가 더 크거나 같고요. 얘보다는 얘가 더 크거나 같지.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어디에서 경계선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경계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각각의 값들이 가우스 x랑 같은 데와 그 다음에 가우스 x 플러스 1과 같은 데로 딱 나뉘어지는 경계선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써봅시다. 예를 들면 가우스 x와 똑같은 놈이 어디까지 계속되냐 하면 이렇게 그죠? 요걸 우리가 규칙을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쓰고 얘가 어디까지 되냐 하면 바로 여기까지다. x 플러스 n분의 i-1까지다. 요렇게 써보자 이거야. 그지? 그 다음에 잘 봐.
요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x 플러스 n분의 i부터 시작해서는, 그죠?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는이 되겠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n분의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부터 어디까지는 x 플러스 n분의 n-1까지는 요 놈이 x 그 다음에 플러스 1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 어딘가에서 딱 경계선이 있을 거라는 거야. 여기 경계선이 딱 있는데 이 경계선의 왼쪽, 이거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 값이 누구랑 똑같고 가우스 x랑 똑같고 그 경계선의 오른쪽의 값들은 전부 가우스 x 플러스 1과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보자 이거야. 이 가우스 x와 똑같은 값을 갖는 건 x 플러스 n분의 0부터 시작해서 n분의 i-1개니까 여기가 뭐야? 총 몇 개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총 i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i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n분의 i부터 시작해서 n분의 n-1까지니까 총 몇 개가 있냐면 여기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n-i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 지금. 그지? x 플러스 n분의 1, 그죠? 그래서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x 플러스 n분의 n-1까지. 이 놈은 어떻게 쓸 수 있어? 바로 i개의 가우스 x와, 그지? 그 다음에 n-i개의 누구로? 가우스 x, 그 다음 플러스 1로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해주면 뭐가 되냐 하면 결국은 n 곱하기 가우스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곱하기 가우스 x와 i 곱하기 가우스 x는 없어지고요. 플러스 n 마이너스 i 요렇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좌변에 있는 요놈, 요놈이 결국은 그죠?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i는 바로 가우스 x와 가우스 x 플러스 1을 경계짓는 구분선에 해당되는 i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 하면 아까처럼 x는 m 플러스 알파로 둘 겁니다. 당연히 m은 무슨 수? 정수고요. 그 다음에 0 이상 알파는 1 미만의 소수 부분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바로 x 플러스 n분의 i-1까지는 누구랑 똑같다고 그랬어? 이 x랑 똑같다. 가우스 x랑 똑같다라고 했으므로 결국 이 x라는 놈이 m 플러스 알파 플러스 n분의 i-1 여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 놈이 결국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냥 m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그 얘기는 봐라. 알파 플러스 n분의 i-1이라는 놈은 1보다 작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알파라는 놈은 요거 그대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n분의 뭐가 됩니까? n-i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봤냐면 여기서부터는 x 플러스 n분의 i에서부터는 그랬잖아. 요 놈은 가우스 x에다가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얘는 m 플러스 알파 플러스 n분의 i라는 놈이 m 플러스 1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알파 플러스 n분의 i가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걸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알파라는 놈은 뭐다? n분의 n-i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가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봅시다. 요거와 바로 요 놈. 그래서 이 두 놈을 하나로 합쳐서 쓰게 되면 우리가 뭘 얻을 수가 있냐면요. 바로 n분의 n-i라는 놈보다는 알파가 크거나 같고, 그죠? 그 다음에 n분의 n-i 플러스 1보다는 알파가 작다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요 놈을 다시 쓰면 뭐가 되냐면요. 결국은 양변에 n을 곱하면 n알파라는 놈이 n-i보다는 크거나 같고 n-i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요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요 식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계속 갑니다. 이제 뭐가 성립하냐 하면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n 곱하기 가우스 x 플러스 n-i라는 놈이요. 잘 봐. 이 n-i에다가 n 곱하기 가우스 x만 더해준 거니까 여기 똑같이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n 곱하기 가우스 x 플러스 n 알파가 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n 곱하기 가우스 x에다가 플러스 n-i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부분을 가려보자 이거. 이 부분 n의 가우스 x 플러스 n 알파라는 요 놈은 이 가우스 x가 결국은 n 곱하기 m이잖아요. 플러스 n 곱하기 알파니까 이 놈은 결국 n의 m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이 m 플러스 알파가 위에 보세요. 이 m 플러스 알파가 결국 x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아, 요 놈이 결국 n 곱하기 x랑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통째로 nx로 우리가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봐라. 여기 싹 지울게요. 여기를 싹 지운 다음에 요 놈을 그냥 nx로 써버리는 거죠. 요 중간에 있는 놈을 nx로 이렇게 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부등식으로부터 잘 봐. 가우스의 nx라는 놈 있죠? 가우스 nx. 자, 요 놈에다가 뭘 붙인 거야? 가우스를 붙인 겁니다. 이 놈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있냐 하면 바로 잘 봐. n 곱하기 x의 플러스 n 마이너스 i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왜 그런지 볼까요? 봐라. 이 가우스 x는 x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수입니다. 게다가 거기다 자연수 n을 곱했으니까 여기도 정수죠. 그 다음 플러스 요놈 n은 뭡니까? 자연수입니다. 그 다음 i도 뭐야? i도 가만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그죠? i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n까지의 자연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 전체가 그냥 정수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얘는 정수 플러스 1이야. 즉 예를 들어 봐라. 어떠한 x가 정수 m부터 m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가우스 x를 m이라고 두듯이 이 nx라는 놈도요. 지금 정수부터 정수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지? 눈에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이 부분이 정수야.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정수니까 정수부터 정수 플러스 1 사이에 끼어있는 nx라면 그놈의 가우스는 그냥 요 정수, 요 놈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죠? 예. 네, 그러면 봐. 얘기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x 플러스 n분의 1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더한 놈이 x 플러스 n분의 n-1까지 더한 놈이 뭐가 되느냐 알고 싶었던 거잖아. 근데 이 놈이 우리가 n의 가우스 x 플러스 n-i라는 거를 이미 여기 위에서 그죠? 여기에서 봤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놈이 뭐가 되는 걸 봤냐 하면 여기 보듯이 요 놈이 결국 누구랑 똑같다. 가우스의 nx랑 똑같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에르미트의 그죠? 항등식이 성립하는 걸 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에르미트의 항등식을 바라보는 첫 번째 그죠? 증명법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놈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뭐를 이제 fx라는 함수를 한번 정의해보죠. 이 함수가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봅시다. x 플러스 n분의 1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x 플러스 n분의 n-1까지 더하고 여기에서 가우스 nx를 빼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 원래는 에르미트의 항등식이라는 게 얘하고 얘가 똑같다라는 걸 보이는 거니까 얘에서 얘를 뺀 놈이 항상 0이다 임을 보이면 증명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fx가 항상 0임을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봐라. 만약에 그지? x가 0부터 n분의 1 사이에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놈이 뭐가 되냐 하면 n분의 n-1 아니야. 그지? 그러면 봐.
n분의 n-1에다가 n분의 1을 더하면 정확히 1이 되니까 그러면 x 플러스 n분의 n-1 자체도 1보다는 작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이 가우스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 얘네들은 전부 다 0 되는 게 뻔할 뻔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0부터 n분의 1 사이에 x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결국 이것들은 모두 다 얼마가 되는 거야? 모두 다 이꼴 0이 됩니다. 맞죠? 게다가 이 nx라는 놈도 그냥 부등식의 양변에 n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1보다 작거든요. 결국 얘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범위 내에 x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fx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fx는 0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번 이렇게. 그지? 그 다음 2번 보자. 2번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보일 거냐면 예를 들어 f의 x 플러스 n분의 1을 한번 보도록 하죠. 즉 x 대신에 n분의 x 플러스 n분의 1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바뀌겠죠. 요 가우스 x는 가우스 x 플러스 n분의 1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x 플러스 n분의 2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 땡땡땡 해서 이 마지막 게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걸 쓸게요. 요건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고요. 여기까지 간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n분의 n이 되는 거겠죠. 그죠? n분의 1을 더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놈은 다시 쓰면 마이너스. 자, 여기 이제 x 대신에 x 플러스 n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nx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왔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보자. 만약에 우리가 요 맨 앞에다가 요 놈을 더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거 하나를 끼워 넣어줬으면 마지막에서 요거 하나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맞지? 그렇잖아. 끼워주고 더해주고 빼줬으니까. 그러면 그때 요 부분을 보자 이거야. 요 부분.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요 부분이 누구랑 똑같냐면 바로 요 부분과 똑같더라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보세요. 요 놈은 요 부분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x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요 놈은 가우스 x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랑 똑같습니다. 맞죠?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요 놈은 여기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생각을 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가우스 nx에다가 빼기 1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보자. 요 놈이 뭐가 되냐면 요 가우스 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가우스 x를 해줬으니까 요 놈과 요 텀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이 색깔 바꿔서 없앨까요?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결국 남는 놈은 마이너스 가우스 nx만 남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 요 부분이 요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그치? 그러면 얘는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f의 x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요 놈이 f의 x와 똑같구나 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이 f라는 놈은 n분의 1이 주기인 주기함수가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0부터 n분의 1까지 정확히 요게 n분의 1 구간이죠. 크기가 n분의 1인 구간이야. 거기서 fx가 0이었으면 얘는 주기가 n분의 1인 주기함수니까 결국은 그 다음 n분의 1 구간, 즉 n분의 1부터 n분의 2 사이에서도 fx는 계속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n분의 1 구간, n분의 2부터 n분의 3 사이에서도 계속 0이 될 거고. 그지? 그래서 요 구간에서 fx가 0임을 보였고 그 다음에 얘가 n분의 1이 주기인 주기함수임을 보였으면 결국 fx는 항상 0이 된다라는 걸 보인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또 에르미트의 항등식이 증명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 두 가지 방법을 전부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요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 그것들을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